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조건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유리 씨 나이를 보시면 1979년 한국 나이로 41살이죠. 네.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난소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48살의 나이로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유리 씨는 사실은 이제 비혼주의죠. 결혼을 하지 원하진 않는데 네. 아이를 꼭 갖고 싶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33살 때부터 이제 난수 기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돌아가서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네. 이제 올 3월달에 이제 건강한 아이, 탑재 목표된 아이를 이제 아들을 출산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슈화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사유리 씨 출산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방송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정치권에서도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정치권의 관심 어떻게 보시나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네. 이게 또 이제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사유리 씨가 방송인이 낳았다는 것에서 이슈가 됐죠. 네. 여성 출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법률 개정이 이제 많이 필요했었는데, 사유리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정치권 더 자극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유리 씨가 불꽃을 쏘아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유리 씨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정자기증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저희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네. 뭐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에 그럼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네.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의 의견이었고, 근데 이제 산부인과 학회 윤리 지침이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잘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의 효력이 없고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필요 없다. 따라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도 시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죠. 2008년도에 이제 방송인 허수경 씨가 약 12년 전쯤. 네, 12년 전에 이제 허수경 씨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난 비혼모였고, 그때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반응이 다 예, 부정적이었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법률이 애매모호했고, 네. 2005년 이제 황우석 박사 이제 주기대포 논란 이후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세분화되고 더 이제 철두철미하게 바뀌면서 사실 그 이후엔 거의 불법화됐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자기증이라는 것은 이제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규정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가 서면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찬반 논란이 이제 뛰어들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허수경 씨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일본인 사유리기에 응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사유리였다면 이 비난과 가십거리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옛날 허수경 씨 사례보다는 일단 많이 시간이 바뀌었네요. 지났다. 그리고 이제 정자 기증이나 이런 난임 시술의 역사는 한국에서 이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그걸 널리 알리진 못했지만, 그런 어떤 사회 인식의 변화와 과거와 다른 이제 그런 시대상을 감안을 하면 한국인이었더라도 크게 비난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한국인 연예인이었다면 정자가 누구 것이냐, 또는 이제 뭐 숨겨둔 남자가 있다, 이런 식의 루머가 재생산되었을 확률은 좀 높습니다. 연예인에 따라서. 가십거리가 됐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 이런 어떤 정자 기증이나 이제 비혼모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쟁점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유리라고 해도 뭐 저희가 사유리 씨를 뭐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인 중에 한 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 일본인 이런 차별은 크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유리 씨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이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건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죠. 현재 사회에서 많이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성이 본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사유리 씨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불꽃을 쏘아 올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이제 허수경 씨의 이제 정자 기증에서 출산한 것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게 됐고 저는 사유리 씨가 이제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본인이 엄마가 된 거잖아요. 비록 정자의 기증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난소가 뭐 48세 이상으로 자연 출산이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역시 사유리 씨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뭐 반응 자체는 사유리 씨를 응원하시는 반응인데 네. 사실 이것보다는 좀 법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 첫째로는 정자 기증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정자 기증자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상속적인 질문이요. 예,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정자가 제공되는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자기의 자식으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 이게 현재 이제 한국의 대세적인 판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특정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뭐 정자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자로서 인정이 되고 네. 예, 이게 비록 이제 거기에 따라 합의를 했다고는 사전 합의서를 보통을 작성하는데 네. 작성을 해도 그 합의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또한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둘째로는 이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만 봐도 뭐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60%, 네. 5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일종의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네. 또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결혼이 아닌 네. 결혼과 뭐 동거 이 정도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성이나 동성을 만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좀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제도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자 기증에 있어서 이제 정자를 우선 고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뭐 키라든지 머리가 곱슬머리라든지 뭐 직모라든지 뭐 안구의 색깔, 뭐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성격이 네. 크게 이제 외향적이라든지 내향적인 것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족제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정말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출산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 또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자를 선택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윤리적으로는 이제 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줄 수 있는데 네. 첫째로는 정자를 기증한 사람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자식이 갑자기 생겨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제 태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친부로 둘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한다는 사실 윤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의 선택권, 태아 또는 태아의 선택권은 현재 이제 크게 문제로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게 왜냐면 어차피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시점에서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잘된 건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뭐 기회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아이의 선택권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자기증 또는 비유모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그런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희 법 체계는 지금 난임의 치료에 맞춰져 있지 네. 정자를 제공하거나 뭐 다른 체세포나 배아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권까지는 이제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다 자라고 나서 맞이하게 될 어떤 인격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윤리적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고 아빠 없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없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비혼모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결손 가정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아버지 역할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비혼모는 부가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가 있는 건데 하유리 씨나 우리 뭐 대한민국 전례를 봤을 때 허수경 씨 입장을 보더라도 허수경 씨는 또 아이의 성을 본인 성은 허 씨를 따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이가 궁금증을 갖고 사춘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네. 어떻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됐을 때 어떻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많이 이제 사회가 개선되고 많이 이제 개방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뭐 점차 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이가 또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고 아무리 법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뭐 비혼모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받는 상처는 엄마보다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혼모 또 사유리 씨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사유리 씨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유튜브 영상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봤을 때도 걱정 반 두려움 반 설렘 반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서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아이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사유리 씨를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저는. 저출산이라는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인공수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지 아이를 낳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인공수정 제도의 활성화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인공수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는 법안 개정을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좀 더 여성의 결정권 네, 그리고 이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결정권을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에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예비적으로 이제 규율을 하면서 보완하게 된 보완 입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3남매를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 사유리 씨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인 건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6월달에 이제 대리모의 도움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네,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주니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혼전 임신에 있어서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 한 260억 정도를 주고 네.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 이걸 이제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둘째, 셋째,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하면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낳고 현재 또 넷째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혼 안 했어요. 호날두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도 이 스페인 출신의 이제 여친과 이제 넷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네. 결혼 안 하고 아이는 갖고 싶고 근데 이제 비혼모는 여성의 선택권이잖아요. 네. 근데 대리모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선택권인 거예요. 그래서 비혼모와 대리모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해외에서? 대리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인도에서는 대리모를 통한 네. 어떤 아이의 매매와 같은 좀 불법 입양이라든지 뭐 영아의 매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정자를 기부하는데 큰 노력을 들지 않지만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정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 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 둘을 동등선상에서 놓기는 힘들고요. 네. 이제 대리모 제도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뭐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 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자기증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해외 사례들은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법안이 나와 있나요? 보통 이제 구민 선진국에서는 정자기증의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속이나 네. 인권이나 태어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보통 한 번씩 다 겪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정자기증의 유형에 따라서 네. 친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형태의 인공수정도 이제 있고, 이제 친부의 선택에 따라서 친부를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정자기증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다른 나라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계약과 약정을 중시를 해서 계약과 약정에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권리나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각국의 어떤 입법례들이나 실무례들을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모를 보면, 그러니까 체외 수정한 배를 이제 여성의 몸에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아준 이 대리모,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인데, 특히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뭐 대리모들을 통한 이제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의 이제 유명 셀럽들이 또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뭐 티아라 뱅크스라든지 섹스 인더시티 나온 이제 배우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성의 입장인지 남성의 입장인지도 또 이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나둘처럼 남성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여성의 결정권과 남성의 결정권이 대리모는 좀 상반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비혼모와는 또 다른. 네. 그럼 이게 비혼의 경우로 넘어와서는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제 추세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남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곧 남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혼인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면 결혼제도 자체가 붕괴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그때는 정말로 쌍방의 자기 결정권만을 근거로 만남을 지속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어떤 동거나 결혼 사이에 있는 대체적인 제도가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성의 결정권 또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혼도 굉장히 작고 결혼율도 높지 않고 결혼율도 높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선진국들의 트렌드인데, 과연 선진국들의 이 트렌드가 옳은 것인가? 라는 네. 점에서는 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서로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한다거나 서로를 위해서 뭐 좀 더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옅어지고 자기의 권리와 결정권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꾸리기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긴 한데 역사적 흐름 자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유리 씨의 이번 출산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출산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이후에는 이제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출산을 축하하며 한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화두가 된 비혼 출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상 한 주간의 이슈였습니다.